청원글에 동의한 사람 수가 93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명 가까이가 늘어난 거죠. 어제와는 다르게요. 동의자 수가 궁금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다른 사이트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버에 접속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시청자들 반응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민심이라는 거다. 하루하루 고통받는 건 국민이다. 자, 오죽하면 국회 사이트에 가입을 하네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이런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여론 속에 야권에서도 탄핵 이야기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신술 이후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입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이번 키워드 탄핵 100만을 향해 간다입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이거 내일쯤 되면 100만 될까요?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아마 10만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게 지금 6월 20날 청원이 시작이 된 건데 23일 날 이미 이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요건 5만 명이 충족이 돼가지고 법사위로 이미 이제 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92만 명이 넘게 지금 오후에 동의를 한 것인데 100만 명 지금 서버가 저렇게 지금 증설도 하겠다고 국회의장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서버에서 기다리는 저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었다면 진작 100만이 넘어섰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더군다나 김준표 전 의장의 그 회고록에 나타난 이태원 참사 관련한 뭐 음모론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27일 날 그 보도가 나왔는데 26일까지 20만 명이다가 29일에는 60만 명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로 넘어는 갔습니다마는 7월 20날까지 한 달간 이제 이렇게 청원에 동의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8일 정도 남았는데 7월 20일까지 저는 뭐 100만 아니라 200만, 300만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인증까지를 감수해가면서 저 한두 시간씩 계속 대기해가면서 그 정도로 지금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아까 어떤 네티즌 얘기대로 그게 바로 민심이라는 말씀을 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김재현 의원이 100만이라는 숫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그 당시에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거든요. 그 당선될 때. 그랬는데도 2020년 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그 탄핵 청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146만 9천 명 가량 되었을 때 당시 청와대에서 이 대답을 했어요. 답변을 146만 9천 명이 되니까 탄핵은 국회에서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회 권한이다. 이런 답변을 한 적도 있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146만 청원에 그 국민들이 응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90만 명까지 되고 100만 명 넘어가도 이상한 건 아니죠. 근데 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거의 근소하게 대통령이 당선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 대선 자체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에 투표하지 않았던 분들 또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실망한 분들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지지율 이런 측면으로 보면 앞으로 그 탄핵 청원에 서명할 분들이 이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쯤 되니까 2,500만이 탄핵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하등 이상할 게 없죠. 대선 때의 그 생각을 한다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막 그 무슨 민심이 돌아섰다, 민심의 바다에 배를 띄우느니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탄핵이 일종의 탄핵 놀이가 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언급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 상황은 네. 이제 좀 탄핵에 중독된 것 아닌가. 네. 판사도 탄핵하고 검사도 탄핵하고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하고 전부 무조건 탄핵이거든요. 거기에 탄핵 놀이처럼 이 탄핵 청원까지 있으니까 이것이 국민들은 이 상황이 조금 더 국정 혼란이나 앞으로 정치권의 혼란으로 이어질까 또 그런 걱정을 하겠죠. 네.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김용남 의원께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낼게요. 2016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까?
그때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사실은 이제 온라인 물론 시간과 노력이 투여가 돼야 됩니다만 2016년 이제 탄핵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5개 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왔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그때 그 직접적인 스파크를 일으킨 사건은 국민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또 태블릿 PC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터졌던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물론 경로설도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거의 2년 동안 겪어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한 단계 더 뭐랄까요 위기가 고조되거나 그 탄핵이라는 단계에서 보면 한 단계 더 나가려면 국민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뭔가 스파크를 일으킬 만한 일이 벌어져야겠죠. 네. 그래서 그때하고는 조금 아직까지는 상황은 다르다고 보이는데 뭐 하여튼 인화성 물질이 많이 뿌려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